롯데 신동빈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격 압수수색 102일 만입니다. 아버지와 형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누나는 구속됐습니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사실상 일본으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롯데 수사 어디까지 왔고 쟁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도 신동빈 회장 이제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한 1,900억 원대, 2,000억 대의 어떤 횡령 배임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억 원대의 어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등기 임원으로 등재를 해서요. 해마다 100억 이상의 어떤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에 거래를 하면서 유상증자나 자금 통해서 특혜성을 지원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수 관련 기업에서 일감을 일방적으로 몰아줬다는데 이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미경 씨, 신격구 총괄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게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계열사 사장들이 그 내가 지시했다, 회장이 한 건 아니다, 또는 신격구 총괄회장 아버지가 지시한 거다. 만 이럴 경우에 검찰은 주로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네네. 검찰은 어떻게 밝혀냅니까? 일단 검찰이 제일 난감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수사한 것 중에서 이번 롯데 수사의 제일 핵심은요.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뭐 비자금이랄지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300억, 뭐 1000억 단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오너 자체가 총수가 지시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전문 경영인 월급 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네. 지금 약간 롯데는 다른 면이 있죠. 신격구 총괄 회장이 다 지시를 했다고 봐서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신격구 총괄 회장이 어떤 정신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나와주지 않습니까? 네. 한정 후견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 중에서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신격구 총괄 회장이 한 거냐, 신동빈 회장이 한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마 롯데 법무팀도 마찬가지고 신동빈 회장도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마 전략적인 것은 2015년도까지는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고 네. 신격구 총괄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아버지가 했다. 그렇게 네.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 신격구 회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시민 업자들은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관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우리말을 잘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띄엄띄엄 말을 했습니다. 자, 제일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일단 수사를 받는 것 중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첫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게 인정되다 하더라도 아마 그게 검찰의 어떤 구속 기준에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이제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흐름이 다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아마 지금 롯데그룹의 특수성에 의해서 또 신동빈 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롯데가 제대로 이게 그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점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 자체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영권 문제라든지 또 롯데가 워낙 뭐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국내 5대 대기업인데 검찰이 기소나 특히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신경 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전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총수 한 명을 원칙적으로 타깃으로 삼아서 대표적으로 구속한 사례가 많았죠. 그리고 금액이 사실 몇백억 정도 되면 그 대부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아니면 물론 뭐 한화의 김승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하는데 지금 롯데 수사가 지금 100일 이상을 진행을 해오면서 롯데 계열사랄지 롯데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유계에 봉착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자체가 그전에는 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 조사하고 구속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서 약간 변화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6월에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일지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7월 초 총수 일가 중에 처음으로 신동빈 회장의 큰 누나죠. 신영자 이사장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진정한 말씀 10년째 죄송합니다. 지난 8월에는 신격호 회장의 최측근 3인방 중에 소진세 사장, 황갑규 사장이 소환됐는데요. 하지만 그룹 2인자인 이인훈 부회장은 검찰 출석 당일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안타까웠을 텐데 본인을 마지막에 언제 뵀는지. 잠시 중단됐던 수사는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환으로 이어졌고요. 탈세와 묵묵부답이죠. 비자금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탈세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방문 조사했고요. 또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지금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이제 수사의 정점인 신동빈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도 일가가 다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제 신영자 이사장, 이제 큰 누나죠.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제 큰 딸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 그다음에 본인, 거기에 이제 뭡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까지 이렇게 일가가 전부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죠. 2008년도에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 수사했을 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 단독 혼자만 기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CJ 비자금 수사 때도 이재현 회장 하나만 기소가 됐고요. 단지 2012년하고 13년도에 SK 비자금 수사했을 때는 최태원 회장하고 최재원 수석 부회장 둘인데 둘을 구속했는데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도 굉장히 형제를 구속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SK예요? 지금 롯데그룹 보면은 가계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영자 그렇죠. 이사장은 이미 구속됐고요. 신영자 이사장만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어느 범위 내에서 뭐 신동빈 회장을 구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서미경이랄지 신격호 총괄 회장 그리고 뭐 그다음에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도 기소는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 같은 경우엔 후견인을 지정할 만큼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워낙 고령이란 말이죠. 93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처벌은 받을 겁니다. 처벌은 받는데 단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신격호 총괄이 책임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는 할 것인데 이게 다른 대기업 사건 같으면 당연히 신격호 총괄 회장은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까지는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혼 관계 뭐 어느 언론에서는 뭐 세 번째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달 초에 여권 무효화 그 작업에 착수를 했죠. 그리고 사실 정 안 들으면 이제 사법공조를 통해서 일본과
그 범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거의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사건을 지금 마무리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서민경 씨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출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또 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네. 서민경 씨는 법원에 아마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서미경 씨가 안 들어온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네. 그 주식에 대한 롯데홀딩스 주식에 대한 탈세죠. 탈세가 주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명백히 증거가 있는 것만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이 면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안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고 기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계열사들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그 탄류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검찰 말로는 수천억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들어온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까? 일단 서미경 씨요? 씨까지는 네. 뭐 구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단지 본인이 어떠한 그 기업을 세워서 그 네. 기업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기에 대한 공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검찰에서 주시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아주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방금 들어온 소식은 서미경 씨 국내 재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한 2천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검찰이 압류를 시작했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뭐 들어오지 않아서 조사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검찰 자체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미리 검찰에서는 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신격호 총괄 회장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딸입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보석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안이 상당히 중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마 보석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구속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 예컨대 뭐 병세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받은 금액을 공탈을 한다랄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했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석 허가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경영권 이야기 앞서 잠깐 여쭤봤는데 특히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롯데가 워낙 지배 구조가 복잡한 그룹인데 일본의 뭐 이제 홀딩스나 이런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일본 롯데가 정말 10배 이상 큰 한국 롯데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롯데홀딩스의 어떤 주식의 지분이요. 이 롯데 총수 일가 전체 합쳐도 13% 내지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신동빈 회장이 만약 한국에서 구속이 되고 이게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일본에서는 그러면 경영 공백이 생길 것이고 또 적어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경영권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의 롯데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100일 전에 롯데그룹에 대한 정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해서요. 네. 서울공항에 왜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이제 인허가를 내줬는데 결국 그 문제는 지난 정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확장될 수도 있겠다 수사가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대형 수사를 검찰에서 많이 했죠. 이제 네. 그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 시작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네. 사실 사정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롯데를 수사할 때도 제2롯데월드 타워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의 어떤 비리를 수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그 부분을 타켓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롯데 자체의 경영 비리 그리고 총수 일가의 개인 비리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통 이런 그룹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면 네. 시중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총수일가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될 겁니다. 회장을 사법 처리했느냐, 뭐 구속시켰느냐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척도로 보기도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수사가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뭔가 증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데그룹이라는 특수사, 그러니까 롯데와 관련된 부분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굉장히 얽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약간의 폐쇄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자금에 관련된 것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경영비리 전반화된 것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너무나 전인망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동빈 회장을 오늘 조사를 하는데 조사도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봐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어느 정도에서 신병 처리, 즉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를 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오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롯데그룹 수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